어쨌든 그렇고요. 일하는 중이다. 그렇고요. 자, 이런 복합적인 것들 때문에 고전을 했어요, 많이. 하이옴, 네, 반갑습니다. 고전을 많이 했어요.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맞아요. 제 여자친구가 이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여자친구에게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뒤에서 쳐주시네.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이 있어요. 맞다고 뭐 자꾸 분탕질하네 이 사람. 반동분자네. 기분 조졌대. 흰둥님 반동분자야. 자꾸 날 보낼라 그러잖아. 내가 내 여자친구라고 내 입으로 먼저 말했는데 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쨌든 자, 그런데 일단은 자, 흥분하지 말고 동요하지 말라. 지금 이러한 모든 릴렉스. 요러한 모든 단점을 제껴놓고 크리스마스 같이 지었네. 그냥 제낄게요. 지워놓고 가장 잘한 게 우리나라가 필리핀전에서 가장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뭘까요? 바로 메이저 대회 예선전 첫 경기에서 딱 깔끔하게 얘기를 해. 내가 할게. 승점 3점. 쉽게 말하면 첫 경기에서 이겼다는 점. 그게 가장 큰 수확이에요. 이거는 뭐랑도 바꿀 수가 없어. 겨우 이기긴 했는데 이게 1대0으로 이기나 2대0으로 이기나 3대0으로 이기나 어차피 승점 3점은 똑같습니다. 근데 경기 내용이 이렇게 훌륭하지 않았다. 훌륭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달성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기는 게 중요하긴 하지. 이기면 된다. 그렇지.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봐봐요. 이렇게라도 이겨야지 다음에 이거를 만회할 기회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거 만약에 졌어 봐. 조졌네? 그러니까 단추를 처음 깰 때 잘 깨면은 옷이 이게 단추가 다 깨지는 건데 잘못 깨면 조지는 거지. 그러니까 개박살이 그래. 뭐라 그래야 되냐? 뭐 나도 조졌는데 얘네도 조지라 그래. 그래. 조지는 거예요. 그 조지는 건데 소삼했다고? 그래, 내가 조졌다. 내가 조졌어. 그래. 조졌는데요? 어떡할 거예요? 어쨌든 조졌는데 우리나라 조진 게 아니지. 어쨌든 그래서 승점 3점을 획득을 한 거는 매우 잘한 일입니다. 이거는 뭐 좀 아쉽지. 저도 축구를 굉장히 소삼님이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네, 저 있었는데 없어요.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고 그러는 겁니다. 어쨌든 내용적인 측면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다행이고 이렇게 돼야만 했던 거죠. 이게 사실 불러올 파장이 굉장히 커요. 사실 졌다라면 혹은 비겼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 1위를 해야지만 하는데 그걸 못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또 저 질문이 있어요. 네, 질문하세요. 떠들어보세요. 한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물어봐도 되나요? 물어보세요. 예전 한국 국대팀이랑 현 국대팀의 실력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감독이 바뀌었고요. 두 번째로 주로 사용하는 전술이 바뀌었는데 요게 참 애매한 게 예전에도 4-2-3-1 포메이션을 썼고 지금도 4-2-3-1 포메이션을 쓰는데 감독이 바뀐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감독 중요하지. 이게 축구는 감독 노름이야. 감독 노름. 그치. 맨유로 예를 들자면은 맨유에서 이제 전성기라 불렸을 때 버거슨 감독이 있었는데 버거슨 감독이 이제 나이도 많고 은퇴를 하고 안 좋고 하니까 은퇴를 하고 나서 맨유 어떻게 됐어? 조졌지. 또 조졌네. 소삼했어. 소삼했어요. 맨유가 소삼했어요. 그래. 나 했네요. 그래. 어쨌든 이게 뭔 얘기냐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은 바뀌지 않는다고 쳤을 때 그 기량을 100% 발휘를 해줄 수 있게 하는 게 감독의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같은 전술을 가지고도 감독이 달랐기 때문에 그걸 못했던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그래서 같은 4-2-3-1이지만 전략적인 4-2-3-1과 그냥 너네 여기 서서 공차 하는 4-2-3-1은 다른 거예요. 선수들 연습량도 지장 있지 않나요? 현 국대들은 해외에 많이 있어. 이게 또 뭐가 있냐면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직전 감독은 신태용 감독이지만 그 전 감독이 슈틸리케 감독이잖아요. 슈틸리케 감독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없어요. 욕을 많이 먹는 어. 감독이지. 그 전문성이 없어. 자국에서도. 슈틸리케 감독이 실제로 한국에 부임한다고 했을 때 독일 언론에서 의구심을 표했어요. 왜? 저 사람을? 왜 데리고 와? 저런 애를? 근데 약간 이런. 데려온 그게 너무 웃겨. 데려온 이유가. 데려온 이유도 얼탱이가 없고 그냥 어. 소삼했어요. 아, 또 나 했네. 어쨌든 그러니까 감독이 가지고 있어야 될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사실 연습량이라는 것은 이게 프로구단처럼 다 같이 모여서 연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국가대표팀 연습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연습량이 받침이 되고 거기서 전술적인 훈련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체력적인 훈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치. 할 수는 있지. 근데 준비 기간이 길다면. 근데 그게 그거는 힘들기 때문에 2002년도처럼 이 K리그를 야, 중지시키고 K리그 소삼해라 해가지고 다 접어버리고 다 일단 멈춰. 어. 전부 스톱. 거의 무슨 저기 북한처럼 이렇게 뛰지 말라. 월드컵을 나가야 한다. 이래가지고 못 나가면 아우지 탄광에 간다. 이래가지고 하면은 모를까. 그게 아니면 싹 다 모여서. 힘들기 때문에 연습량도 연습량이지만 제일 큰 문제는 감독의 전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선수들이 파업 내지는 태업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범주 태업? 안에선 태업. 태엽이 뭐야? 그러니까 막 나태하게 하는 거지 막. 아. 야 거기서 크로스 올려고 와서 받아가 막 이런다든지 아. 야 거기서 머리를 대야지 그럼 네 머리 대 뭐 이런다든지 제대로 일을 안 하면 큐린 부산 thanks for following 팔로잉 감사. 어쨌든 감사. 그런 거 아니면 고마워 감사합니다. 그런 거 아니면 감독의 전술적 역량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왜 뭘 무시했어? 팔로우 내가 thanks for following 해줬는데 고마워. 대답 좀 해줄래? 해주지 않으련?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해서 필리핀전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자꾸 소삼했대. 그래 내가 나 했어. 다 알아 나도. 에이 참네. 오늘이 데뷔이자 은퇴입니다. 어쨌든 1번. 또 빨간색이야. 싫어. 잠깐만. 빨간색 싫어. 자 1번. 경기력은 경기력은 소삼했다. 죄송합니다. 이거 설명을 써놔야겠네. 유튜브에 올릴 때. 소삼했다. 조졌다. 그런 건 안 돼요. 아, 네 죄송합니다. 잘라주세요. 하지만 바트 딘둥이 아빠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thanks for following. 박수 한번 쳐드려. 박수 치라. 박수 치라. 하지만 바트 그러나 결과는 훌륭했다. 훌륭했다. 훌륭. best. BEST예요. 아 이거 손 그린 거야. 아 그래? 무슨 소리야? 나 B인 줄 알았네. 아니야. 손톱. 결과는 훌륭했다. 기분 나빠. 아씨 안 해. 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1차전은 괜찮아요. 이제 앞으로 3일 뒤에 3일 뒤. 토요일? 3일 뒤 토요일 날 새벽 1시 반이었던 것 같은데? 1시 반? 토요일 1시 반. JTBC에서 우리나라의 2차전 아시안컵 2차전 경기가 경기. 열립니다. 아니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전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일 해야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거기 저기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하는데 거기에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은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요. 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전쟁 나길 바라는 것 같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2차전 프리뷰 이제 진행하도록 할 건데 2차전에 우리가 주로 봐야 될 게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서로 분석을 해드릴게요. 선수 소개는 다 끝난 거야? 선수 소개 조금 더 해줄까? 누구 궁금한 선수 있으세요? 하면서 할까 그러면? 하면서 해도 되지. 2차전 프리뷰하면서 진행할게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면 조금 이따 프리뷰할 때 이근호 선수는 아시안컵 대표 명단에 선발되지 않았습니다. 선발되지 못했죠.
일단은 이근호 선수도 좀 나이가 있고 이근호 선수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훌륭한 선수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사실. 약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인데 체력적으로 좀 투박한 대신에 많이 뛰고 팀에 헌신하는 스타일의 선수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근호 선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못한다는 게 아니고 벤투 감독이 선호하지 않는 선수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안 됩니다. X를 눌러 조이를 표하세요. 다 죽일라 그래 아주 그냥. 나 죽여라 그래.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2차전 프리뷰 일단 지금 감독은 누구예요? 지금 감독은 파울루 벤투 감독입니다. 파울로 벤투 감독이 재밌는 게 우리 2002년도에서의 그 포르투갈전을 했었죠. 그쵸? 네. 형 형. 했잖아. 했어요. 그때 상대 팀으로 나왔던 선수가 파울루 파울로 벤투 벤투 감독. 근데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 감독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파울루 벤투 감독이고요. 포르투갈 사람이고요. 그 파울루 벤투 감독이 오면서 아예 그 코칭 스태프 단을 끌고 왔어요. 아예 코칭 스태프를. 근데 왜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편해서요. 그래? 이렇게 보세요. 목 운동하실 시간 됐어요. 그럼 이렇게도 써줘. 다음번에 이렇게 써드릴게요. 그래서 코칭 스태프단을 다 끌고 왔는데 무슨 세르지오 코스타, 필리페 코엘류, 누구 비토르 실베스트레, 페드로 페레이라 막 이렇게 다 데리고 왔어요. 그 중에 이제 2002년도에 우리나라 선수였던 최태욱 선수 이런 우리나라 한국 코치도 있어요. 근데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요 우리나라 코칭 스태프의 특징이 있어요. 평균 나이가 42세. 그게 특징이야. 굉장히 젊은 거지. 젊어서. 코칭 스텝단의 평균 나이가 8명인가 9명인데도 42세야. 근데 파울로 젊은 거지. 벤투 감독 자체가 젊어. 그러니까. 아재? 너는 안 올 것 같냐? 그 나이. 젊은 거죠. 축구 감독으로 42살이면 굉장히 젊은 거예요. 굉장히. 보통 코치를 거의 그때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 잘 봐봐요. 히딩크 감독님만 해도 그때 박항서 감독이 코치를 하셨는데 그래. 나이가 그때도 꽤 있으셨지. 코치일 때도 거의 2연승 됐으니까. 마흔 좀 젊은 감독이 오면 좋은 점이 또 시선 강타 오지게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젊은 감독이 하면은 좋은 점이 전술적인 약간 이런 게 세련된 전술을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파울루 벤투 감독님이고요. 다시 2차전 프리뷰로 넘어가자면 우리나라가 2차전에 만나는 나라가 키르기스스탄이라는 나라입니다. 키르기스스탄. 이름도 어려워요. 근데 요 키르기스스탄이랑 우리나라를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나라 또 비교하는 거 좋아하잖아. 일단 체격적으로 딱 수치화된 걸로 비교를 하자면 일단 피파 랭킹. 현재 우리나라는 피파 랭킹 53위입니다. 53위. 그리고 키르기즈스탄이 지금 91위? 맞아. 91위. 키르기스탄이 91위예요. 91위. 그러니까 얼핏 계산해봐도 한 40위 차이 나는 거예요. 등수 40 차이 나는 거예요. 저거 할 만한 이거 믿을 만한 정보고. 그러니까 전적을 내야지 올라가는 랭킹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역대 전적. 지금까지 우리가 키르기스스탄이랑 붙었을 때 전적을 보면 우리가 그 나라랑 많이 붙지는 않았어요. 한 번밖에 안 붙었어요. 지금까지. 1전을 해서 우리나라가 1승을 했습니다. 1대 0으로. 그래? 응. 한 번에 붙은 적이 있어? 한 번 있어요. 한 번. 그러니까 A 매치가 아니라 친선 A 매치일 거야 그거. 근데 그게 뭘 뜻하냐면은 그때도 그렇게 쉬운 경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서로 전력 차이는 크지만 그때도 그렇게 쉬운 경기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로 사용하는 포메이션은 우리는 지금 보여드린 요 4-2-3-1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키르기스탄이 쓰는 포메이션은 여기다 그냥 간단하게 그려드릴게요. 3백 3 5 굉장히 5 역동적이네. 2 352 시스템입니다. 352 시스템. 이게 뭔 말이냐면 굉장히 막 수비적인... 엄청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잖아요. 이렇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 두 선수는 올라와 있지만 순간적으로 내려가서 수비수를 5명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풀백이란 거지. 풀백. 그렇지. 순간적으로
수비수를 5명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안 주겠다. 여기 공간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원하는 공간을 안 주겠다라는 싸뇽이 뜻입니다. 똥바지님 안녕하세요. 아까 오셨던. 어허. 하이.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주로 사용하는 포지션은 쉽게 말하려면 우리는 강팀의 포지션을 쓰고 있고요. 저쪽은 약팀의 포지션을 쓰고 있는 그리고 겁니다. 수비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막다가 안 되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이 올라가. 그치. 저쪽 진영으로. 그럴 그치. 때 공을 뺏으면은 그치. 역습을 하겠다. 눈사람님 하이하이. 어쨌든 어허. 자 그래서 또 역대 아시안컵에서 어디까지 가봤냐? 우리나라는 우승 경력이 있습니다. 몇 회죠? 2회. 2회. 2번 우승했어요, 우리나라가. 못 알아먹겠다. 2. 어. 2회. 영어로 해줘. 그런데 키르기스탄은 항상 예선 탈락을 했어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대한민국이 매우 우세한 상황입니다. 못 수치적으로. 이기면 조금. 안 돼요. 그렇지. 못 이기면 소삼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게임에 대해서 열릴 게임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자면 이제 예상 포메이션을 볼게요. 우리나라의 예상 포메이션. 사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키르기스스탄 같이 좀 비주류 국가의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어서 차라리 우리나라 정보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같이 얘기를 하는 시간이 더 낫겠다 싶어서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왔어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나라가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는 거지. 그치 이게 우리가 정답이라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우리나라가 쓰는 포메이션은 요번에도 똑같이 잠깐만. 이걸 레이를 바꾸고 여기다 하고. 오케이 4 2 3 1 포메이션을 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포메이션이죠. 4 2 3 1 여기가 4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1 요 포메이션이에요. 여기를 기본으로 쓰는데 누가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골키퍼 누구 예상하세요 혹시? 골키퍼 역시 파울로 벤투 감독이면은 이제 우리 김승규가 가능성이 높죠. 김승규 굉장히 선수. 높지 않나. 김승규 선수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김승규 선수 혹은 조현우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조현우 선수가 나온다면 번갈아서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김승규 선수가 나온다면 좀 전략적으로 사용을 하겠다. 우리나라 넘버원 골키퍼는 김승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후보죠. 조현우님은 후보군요. 근데- 그쵸.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왜 조현우가 후보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는 눈이랑 감독이 보는 눈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아직은 조현우 선수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니까. 네. 작년 여름에 태풍까지 막아준 그저 빛. 그러면은 저희가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빛이야? 자, 근데 내 생각에는 김승규 선수가 펀칭이 좋고 조현우 선수가 잡는 게 좋으면은 확실히 방어 능력은 조현우 선수가 좋은 게 쳐내는 거는 이게 세컨볼에 대한 위험이 있지. 코너킥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잡는 게 선방 능력이 더 높지. 빛 때문에 이름조차 볼 수 없다고요. 괜찮은 거야? 그 이름에다가 다 장난쳐도? 나쁜 짓 아니잖아. 그래. 자, 이 선수는 비현우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요. 어허. 왜 지워? 어쨌든. 자, 그 다음에 4명 이제 포백을 쓰게 될 텐데 포백이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면 지난 경기에 김진수 선수가 선발로 나왔는데 그닥 훌륭한 모습을 보이진 못했어요. 그래서 홍철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홍철. 홍철. 피파 온라인 4에서만 얘기하는 건데 왕이죠, 왕. 굉장히 가성비로서 최고라고 뽑히고 있는.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절대 이거 나올 겁니다 이런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철 선수가 나올 거라고 한번 예상이 되고요. 써보지 않을까. 한 왜냐면은 번쯤은. 수치적으로만 봤을 때는 키르기즈스탄이 굉장히 약팀이기 때문에 선발 라인업에 최고 변화를 줄 수도 있고 있는 로테이션을 돌릴 사람들에서 수도 있고. 약간 체력적 완배를 위해서 이제
더 올라갔을 때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 감독이 어떤 마음을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로테이션을 돌려가지고 체력적으로 비축을 시키겠다 하면 싹 바뀌는 거고 완벽하게 조이리를 굳히겠다 하면은 원래대로 나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홍철 선수. 근데 내 생각에도 지금 필리핀전을 1승을 했기 때문에 1승을 따놓은 상태니까 홍철 선수가 나올 것 같고요. 안정적으로 할 거면 체력 완배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지난번에 아시안 게임도 그러다 조질 뻔해서 뭐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김진수 선수가 보여준 모습을 만족하지 못해서 홍철 선수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귀여우셔 파우스님 감사합니다. 땡큐. 박수 치라. 네가 치라.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센터백은 사실 주전 센터백은 정해져 있어요. 일단 여기는 김영권 선수입니다. 김영권. 우리나라 수비의 벽이죠, 벽. 응. 베르통권. 핵심이죠. 네, 핵심. 그리고 요 자리가 사실 애매한데 김민지 선수 아니면 권경원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보통 수비 같은 경우는 수비수들끼리 약간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김민재 선수를 저는 예상을 하고요. 요 자리 오른쪽 자리는 이용 선수 예상합니다. 용언니. 이렇게 해서 주전 이게 어떻게 보면 주전 포백이에요. 주전 포백. 여기서 홍철 대신에 김진수가 들어가냐, 김진수 대신에 홍철이 들어가냐, 요 차이에요. 큰 차이 없어요. 여기까지 똑같고. 자 위에 요 두 자리인데 라이트백은 얘기 안 해주는 거야? 이용. 김문환 아니. 아직인가? 안 돼. 아직이야? 김문환 선수가 백업 선수로는 훌륭하지만 주전을 뛰기에는 약간 아직 공격적으로 나올 때는 사용하지 않을까? 공격적으로 나올 거면 이용을 쓰지. 이용 선수가 크로스가 굉장히 좋아. 물론 필리핀전에서는 소삼했는데 크로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나 되게 뻔뻔하게 내 이름 잘 말하지 않아? 잘했어. 장난 아니지. 자 그다음에 요 위에 이 자리가 원래대로라면은 기성용 정우영 요게 고정입니다 거의 우리나라는.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기성용 선수가 부상이에요. 물론 회복이 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부상입니다 지금으로서. 그래서 요 자리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명단으로만 봤을 때 잠시만요. 제가 봐서 쭉 깔끔하게 적어드릴게요. 일단 요 자리에 설 수 있는 선수 자주 다치시네요. 나이가 나이니까 또 기성용 선수가 어린 나이부터 국가대표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많이 막 했기 때문에 축구 선수가 비행기를 타는 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비행기를 많이 타면 이 무릎의 혈액순환이나 뭐 근육이 이렇게 접혀 있는 것 때문에 축구 선수 같이 무릎을 많이 쓰는 직업은 비행기를 오래 타는 게 굉장히 안 좋은데 영국에서 여기까지 오다 보면은 멀미를 무릎으로 하진 않잖아요. 귀밑택 붙이면 돼요. 어쨌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요. 비행기 타는 게. 그래서 클래스 타면 되잖아. 그걸로 해결이 안 돼. 그래? 그래서 박지성 선수가 일찍 은퇴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 많이 불렀구나. 비행기를 타기만 하면 무릎에 물이 차. 그게 은퇴의 가장 큰 이유. 기성용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성용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제는 좀 부상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나오더라도 좀 한 경기 걸러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아낄 거면 기성용의 포지션을 아낀다. 그치. 아끼려면 그쪽을 아껴야지.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 다 써볼게요 그냥. 설마 저 X가 기억할게요? 조이를 표하신다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기성용. 그 다음에 황인범? 정우영. 그 다음에 주세종. 그 다음에 황인범. 이렇게 다섯 명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여기서 황인범 선수는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 선수고요. 주세종 선수랑 정우영 선수랑 기성용은 주로 이렇게 두 군데 들어가는 선수고요. 구자철 선수 같은 경우는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 선수예요. 멀티 자원이라는 얘기지, 멀티 자원. 그랬을 경우에 제 생각에는 정우영, 주세종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트피스가 좋나 둘이?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는 기성용 선수랑 플레이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하고 주세종 선수 같은 경우는 활동량이 엄청나게 높고 빠르고 패스가 정확하고. 그래서 요 두 조합이 나올 확률이 높고 만약에 아니라면 주세종, 황인범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제 생각에는 정우영, 주세종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째서?
일단은 정우영이 기성용이랑 같이 주전이에요, 주전. 기성용이 빠진 거는 아쉽지만 기본적인 주전 선수를 그렇게 막 뺄 것 같지는 않고 정우영 선수가 나왔을 때 뭐 황인범 선수를 쓰자니 주세종은 위로 못 올리거든.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 한 장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굳이 그렇게 쓰지 않고 정우영이랑 주세종 원래 본 포지션을 맞춰놓고 하다못해 황인범 선수를 후반에 후방 플레이메이커로 교체를 쓴다든지 하면 되는 거니까 정우영, 주세종 이렇게 제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디어 0000님 안녕하세요. 자 여기에다가 정우영, 주세종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요 위에 세 자리가 또 굉장히 애매해요. 너무 많지. 너무 많아. 잘하는 선수가. 자 써볼게요. 구자철. 거기 구자철부터 쓰는 거야 거기? 아니 그냥 쭉 나열을 하는 거죠. 나열을. 구자철. 그다음에 손흥민은 아직 안 왔으니까 빼고요. 그다음에 이승우. 그다음에 이재성. 구이. 구자철. 그다음에 이청용. 이씨가 많네. 이청용. 그다음에 황인범. 황희찬.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요 중에 황희찬 선수는 거의 부동의 주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손흥민 선수가 없으면 왼쪽에서 뛰고요. 손흥민 선수가 오면 이쪽에서 뛸 겁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한 자리는 황희찬 선수가 들어갈 거고 일단 원픽. 요 나머지 두 자리를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명의 선수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는 언제 와요? 손흥민 선수는 중국전부터 중국전에 합류를 합니다. 중국전. 요 다음 경기 1월 17일 17일 맞을걸요? 아마도? Maybe?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황인범 선수를 이곳저곳에 쓰려면 교체 자원으로 돌리는 게 맞는 거고 사실. 그렇게 됐을 경우 지금 폼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황희찬 한 자리, 이청용 한 자리 하고 요 한 자리가 사실 굉장히 애매한데 여기가 황인범이 제일 적합해 보여요 사실은. 네,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 이승우 선수는 합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여기가 황희찬 선수를 예상을 하고요. 저는 여기를 이청용 선수를 예상을 합니다. 이청용 선수 이쪽을 진짜 애매하다. 이재성 아니면 황인범인데 황인범 선수가 오른쪽에서 뛰나? 뛰지. 뛸 수는 있지. 일단 이재성을 넣을게요. 저는. 아닌데 지난 경기 선발이었는데 그냥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중앙에 황인범을 놓고 윙청용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요 둘이 바뀔 가능성이 있고 이게 차라리 좀 더 안정적이지 않나? 요렇게 둘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제 예상은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원톱은 누구냐? 한 명밖에 더 있어? 노란색. 원톱은 비디조입니다.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빛이에요. 그저 빛. 이분이 다 해결해 줄 겁니다. 여러분. 응원하십시오.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야, 요렇게 요게 이제 소삼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2차전 키르기스스탄전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은 이용 선수가 올라오면서 주세종, 정우영 갔다가 이청용, 황인범이 이제 또 요렇게 되게 되면은 자, 패스 줄기를 살짝 약하게나마 예상을 해보자면 이렇게 되면 골키퍼부터 해서 요 셋이서 공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럼 레이어를 바꾸고 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 골키퍼랑 요렇게 셋이서 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싸뇽이 똥바지님 안녕. 안녕하세요. 이렇게 방금 좀 텔레토비 같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서 공을 받으면
한 사람은 여기 남아 있고 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여기까지 올라올 거예요. 음. 그러면 요렇게 갈 겁니다. 공을. 음. 요 상황에서 요 선수와 요 선수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텔레토비 친구들 안녕.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다 같이 올라가겠죠. 라인이 같이 올라가요. 라인. 그러면은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되냐면 라인이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되냐면 빨간색으로 그냥 표시를 할게요. 올라갔을 경우 우리나라의 형태예요. 여기에 원톱이 있을 거고요. 황희범이 이렇게 높이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다음에 황희찬이 여기까지 올라오겠죠. 그다음에 요 밑에 윙백끼리 받쳐준 거예요. 밑에 홍철이랑 이용. 그러니까 요렇게 올라와서 올라온. 그리고 여기 빈 공간을 정우영, 주세종이 맡아주겠죠. 그리고 포백 라인은 여기까지 올라오겠지. 포백 라인이라가 아니라 두 명이 더 일로 오겠지. 그러니까 라인이 어쨌든 라인 상으로 봤을 라인이. 때, 그러니까 그게 더 보기 쉽겠다. 라인이 수비수 2명이 이렇게까지 올라오겠지. 요 형태가 될 거면 요 형태. 요 형태가 됐을 때 여기서 유기적으로 서로 패스를 하면서 하는 모습이 될 거예요. 아마도. 제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치. 모습이지 이게. 이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지. 벤투 감독이 하고 싶어하는 모습인 거지.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요 셋이서 일단 공을 잘 돌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김승규를 쓰는 겁니다. 이게 후방 빌드업의 시작이에요. 골키퍼가. 그렇게 되고요. 요 둘은 김영권과 김민재는 안정적이어야 돼요. 일단 안정적이 돼. 여기서도 뭐 전방으로 긴 빌드업이 나가든지 짧은 패스로 나가든지 해줘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선택을.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기성용 선수가 뿌려주면 되는데 기성용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정우영 선수와 주세종 선수가 이 역할을 나눠서 하게 될 겁니다. 정우영 선수는 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주세종 선수는 활동량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주세종 선수가 올라가고 정우영 선수가 뿌려주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황인범 선수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패스를 많이 넣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청용이나 황희찬이 이렇게 쇄도에 들어가고 황인범 선수가 이런 공간을 노리는 패스를 해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길게 넘어간다면 여기서 우리 빛이 번쩍하면은 세컨볼이 떨어질 거예요. 지성턴 할 수도 있다고. 세컨볼이 떨어지면 이걸 가지고 이청용이나 황희찬 선수가 가지고 들어가서 공간을 만들고 크로스를 올려주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경기를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4-2-3-1에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12일 날 축구 볼 때 좀 재밌게 좀 더 즐겁게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뭐 우리 얘기를 해보겠지만 이제 전략이 많긴 하네요. 12일에 축전할로 봐야지. 그렇죠. 그렇지. 이게 전략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왜냐면은 요 형태에서 우리나라 선수 풀도 굉장히 좋아졌고 선수들이 상태가 굉장히 좋고 전략 자체도 이렇게 딱 봤을 때 패스 줄기라고 보일 수 있는 게 포백은 수비수라 치더라도 봐봐요. 요렇게 유기적으로 패스 가능하죠. 요렇게도 가능하죠. 여기서 뭐 요 네 명이서 이렇게 길게 패스도 가능하죠. 그랬을 경우에 요 원톱 스트라이커가 떨어뜨려 주는 것도 가능하죠. 이쪽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주면 수비수가 이쪽으로 붙기 때문에 여기가 열리니까 이쪽으로 넘겨 주는 것도 가능하죠. 굉장히 많습니다. 전술은 굉장히 많은데 요 전술에 대해서 얼만큼 잘 이해를 하고 전술을 얼만큼 실행을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뭘 자꾸 나와요. 짜증나고로.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12일 날 우리 모두 축자랄로 축구를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건 이따 얘기하면 되겠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자,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기성용 선수가 돌아오느냐 못 돌아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여기에 기성용 선수가 오면 기성용 선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 경기 2선 멤버들의 부진, 2선 멤버들이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이재성 선수. 패스가 네, 패스가 많이 잘렸어요. 많이 그 선수들의 부진을 그 선수들을 믿고 더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새 선수들로 커버를 할 것인가. 요것도 보면 좋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뭐 구자철 이재성을 더 믿느냐, 황인범 이청용을 다시 써보느냐 이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한민국 넘버원 골키퍼 자리는 김승규냐 조현우냐, 요거 보시면 되고요. 홍철 선수를 예상하기로 했지만 김진수 선수와 홍철 선수 둘 다 부상에서 회복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상 회복된 선수들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한번 어떤 경기더라도 한번 뛴 선수가 좀 더 적응력이 좋다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누가 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둘 다 기회를 주고 나은 선수를 쓸 건지 한 번이라도 뛴 선수를 쓸 건지 그것도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선발 명단 같은 경우는 경기 시작 1시간쯤 전에 나와요. 빠르면 1시간. 빠르면 1시간 전에. 그러니까 그때 보면서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보면서 이제 막 임마가 이거 다 틀렸네 이래도 되고요. 어떻게 맞췄지 이거 이래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그렇게 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바람도 개인적인 들어가고,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 바람도 들어가고 발 빼는 거지 이제. 그치 뭐. 그 다음에 이제 아님 말고. 넘버원 공격수의 자리는 누구냐? 황의조냐 지동원이냐? 요것도 지켜보면 재밌을 겁니다. 자, 황의조와 지동원을 얘기를 드리자면 황의조 선수는 득점에 굉장히 특화된 선수고요. 지동원 선수는 연계에 굉장히 특화된 선수입니다. 황의조 선수는 여기서 공을 받아서 때려박는 선수고요. 골까지 연결이 되는. 골까지 연결을 하는 선수고요. 지동원 선수는 받아서 다시 줘서 올라가서 다시 받아서 넘겨서 다시 해서 이런 스타일이에요. 언제 들어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연계가 중요시되는 스타일. 그래서 어떤 스타일을 벤투 감독이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선발이 될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약간 확실한 걸 좋아하지 않나? 확실한 걸 좋아한다면 황의조가 될 확률이 높죠. 아하? 네, 발 빼는 거예요.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디 가서 거기 사짜들아 이러면 안 돼요. 아시안컵 끝날 때까지는.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4월이란다. 벌써? 아야. 또 나이 먹어. 1월 12일 날 경기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상이에요. 일단 첫 번째, 대한민국이 대부분의 점유율을 가져갈 겁니다. 대부분의 점유율을 가져갈 건데 그 와중에 키르기스스탄의 카운터 어택이 얼만큼 날카롭게 들어오느냐. 키르기즈스탄은 수치적으로 보나 어떻게 보나 약팀이기 때문에 수비를 하다가 골이 뭐 우리 쪽에 골대 쪽이 비었을 때 순식간에 치고 들어오는. 그게 가장 그거지. 베스트.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점유, 간혹가다 키르기스스탄의 카운터일 건데 주요 쟁점은 점유율 축구 속에서 패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1차전보다 패스의 퀄리티가 더 좋아질 것인가, 나아질 것인가. 1번, 그게 1번이고요. 2번, 키르기스스탄의 카운터 어택이 얼마만큼 날카로울 것인가가 2번입니다. 그렇게. 그게 2번. 그리고 확실한 건 대한민국은 키르기스스탄전을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편해요. 어떤 경기든 잡는 게 좋지만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 3차전 중국전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야 할 경기입니다. 이겨놓고 보는 게. 그렇지. 약팀이면은 이게 조 1위 진출이냐 2위 진출이냐에 따라서 토너먼트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2위 진출을 할 경우에는 우승 후보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이란, 호주, 일본 막 이런 인마들을 힘들게 가느냐. 힘들게 가. 가시밭길이야. 다 죽어 막. 우리 이길 거긴 한데. 까딱까딱해. 까딱까딱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이제 예상 결과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대한민국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쉬운 승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5대0 막 6대0 막 이렇게 찢는 승리가 나오면 좋겠지만 음. 그렇게까지 쉬운 승리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도 그 점유율 축구를 하면 좀 더 안정적 패스가 잘 맞는다면은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더 마음이 안 쫄리고 볼 수 있지 않나? 그렇지. 마음이 안 쫄리고 볼 수 있고 이길 확률도 높은데 방심을 하면 안 된다 이거고요. 제가 1차전 경기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자, 상대 선수가 이쪽으로 이용 선수는 안 그랬어. 상대 선수 하나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레이어 바꿔서 할까? 아니다. 바꿔서 옵니다. 여기에 김진수 선수였어요 원래. 그날은 김진수였어요. 필리핀전 얘기하는 거? 필리핀전. 아. 근데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김진수 선수가 상대팀 선수를 얕본 건지 쉽게 생각을 한 건지 보통은 수비수는 무게중심이 뒤로 가 있어야 돼요. 뚫리면 안 되기 때문에 뒤로 주춤주춤하면서 무게중심이 뒤로 간 상태에서 볼을 탈취해야 되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자꾸 저 정도면 내가 뺐지라는 생각으로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 있어서 자꾸 앞으로 튀어나갔어요 수비수가. 그러면서 상대 수비수가 공격수가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속도를 역이용을 해서 자꾸 뚫리는 장면이 몇 번 나왔어요. 그런 모습이 키르기스스탄전에서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아무리 약팀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또 좀 불안한 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우리 아시안컵 대회의 분위기가 좀 불안합니다. 좀. 분위기? 어떤? 뭐가 불안하냐면 대회 자체의 분위기가 강팀이 고전하고 약팀이 선전하는 느낌이 계속 나와요. 예를 들자면 2015년 아시안컵 우승팀이 호주입니다. 호주가 예선 1차전에서 졌어요. 1차전에서. 네, 예선이라는 거는 이제 조별리그. 조별리그 1차전에서. 그러니까 전 시즌 전 우승팀이 진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이번 시즌 시작했을 때. 그렇지.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UAE 개최국이죠. 개최국 버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레인이랑 무승부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시리아가 상대적으로 좀 더 앞서는 전력이었는데 시리아 무승부 났고요. 누구랑? 기억 안 나요. 어제 베트남은 지기는 졌지만 굉장히 잘 싸우다 졌습니다. 이라크한테.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우리 강팀이 이겼네. 강팀 이기긴 이겼지만 힘들었다. 그러니까 강팀이 고전하는 모습, 강팀이 소삼하는 모습을 자꾸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조금 불안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안 요소는 그거. 뭐야, 누구야? 잠시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가져갈 거면 그렇지. 우리가 지금껏 떠들었던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들어주세요.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가야 할 점. 크로스가 잘 올라가야 됩니다. 양질의 크로스가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야? 요 선수들이 공격에 가담을 하기 때문에 요 선수들이 올려주는 크로스의 질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경기가 쉽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여기에 이용. 여기서 올라가는 크로스가 양질의 크로스가 올라가야 게임이 쉽게 풀어집니다. 참고로 지난 1차전에선 크로스의 상태가 여기까지. 크로스 기회는 많았나? 나름 있었는데 여기까지 그랬고요. 두 번째, 패스 성공률을 높여라. 가장 기본적이지. 점유율 패스 축구에서. 성공. 1차전에서 패스 성공률이 할 말이 없죠. 자, 별것도 아닌 걸로 자꾸 끊기고 그랬어요. 그렇게 턴오버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무의미한 횡패스보다 도전적인 종패스를 해라. 무슨 얘기냐? 공을 돌리지 말라 이런 건가? 무슨 얘기냐? 횡패스는 의미 없이 뒤에서 이렇게 막 서로 주고받는 걸 얘기합니다.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안 가. 막 뒤에서 막 지들끼리 해. 이거 말고 때로는 조금 도전적으로 긴 볼을 차더라도 이렇게 넘겨주기도 하고 여기서 이렇게 벌려주기도 하고 중앙을 노렸다가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조금 더 도전적으로 종횡 그러니까 좀 공격적으로 그치. 패스를 날리. 의미 없는 패스보단 조금 더 의미를 찾아가면서 패스를 해라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 조금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 걸어 잠근 팀, 쉽게 말하면 수비만 하는 팀을 상대로 가장 좋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가 세트 피스고요. 하나가 중거리 슛입니다. 힝. 눌렸다. 중거리 슛입니다. 뭔 얘기냐면 세트 피스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코너킥, 프리킥 이걸 얘기해요. 경기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기가 재개된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막기 쉬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골을 넣기 쉬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세트 피스를 굉장히 잘 노려야 되고요. 특히 저렇게 수비를 어차피 밀집되어 있는 수비인데 우리도 다 올라가니까 그만큼 득점 찬스가 나는 거지. 그리고 얻어 걸리는 찬스도 많아지고. 그지? 그 다음에 중거리 슛은 왜 그러냐? 여기서 이렇게 뻥뻥 때려버리면 막 이런 데서 이렇게 뻥뻥 때려버리면 나올 수밖에 없지. 수비수는 여기 뒤에 이렇게 있다가 자꾸 여기서 때리면 사실 이게 좀 극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보통 여기서는 안 찹니다. 그치? 여기서 차지. 거기 앞에서 여기서 차지. 거기 중거리지. 여기가 중거리지. 요 라인이 중거리입니다. 자 다시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려드릴게요. 여기서 여기서 차고요. 여기서 차고요. 여기서 찹니다. 이런 식으로 찹니다. 보통 수비 라인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이쪽에. 근데 이렇게 멀리서 찬다는 얘기는 이거를 말 그대로 잘 차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막기 위해서 요 수비 라인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 요 수비 라인이 중거리를 여기가 찬다는 아니고, 거는 자기 앞에 수비수가 없다는 거지. 그렇지. 여기가 아니고 한 여기까지 올라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는 중거리를 더 때릴 수 없을 수 있지만 공간이 빈다. 이만큼의 공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Hello, do you speak English? Yes. Some little. Little. Thank you. What does that mean? 뭐냐고 이게? 어떤 사카. 사커. 아시안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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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안컵 코리아 팀 화이팅. 코리아 팀 파이팅. Yes. 고고. Do you know 아시안컵? 아하. 아하. Are you 볼이나? 아 축구 좋아하나 보다. 사커. Do you like soccer? I love soccer. 어쨌든 요만큼의 공간이 좀 더 생긴다는 얘기고 You speak English 했잖아. English 뭐 얼마나 더 발음이 너무 그랬나 보다. Some little. 영국 매우. 발음. 영국 발음이야? Very little. 조금 I can't speak English very well. 잘한다고? Hi. 어쨌든 Give me some water. 어쨌든 요만큼 그게 생긴다는 겁니다. 요만큼 생기기 때문에 요 안에서 우리 선수들이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축구를. 발음 정말 크크크크. 왜 내 발음이 어디가 어때서? 오터. Give me some water. 그렇지. 지난번에는 독일 사람도 오고 그 전에는 스페인 사람도 오고. 글로벌 방송. 해리포터. 어쨌든 공간이 어쨌든 생긴다. 그런 공간이 생깁니다. 이 얘기를 하다 그가야 아니 뭐 Thanks for I'm sorry. Sorry. 이거 번역 좀 해줘요. 번역 구글 번역이라도 좀 돌려주시면 안 돼요? 아무나? 사랑합니다. 내가 할게. 잠시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중거리 슛이 어느 정도 해주신대 군사람님 해주신대. 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너희들 냉랭하게 굴어서 고마워. 우리가 언제 냉랭하게 굴었지?
얘 진행하고 있어. 아 나 궁금해. 그래. 영어. 그러면 미안 우리 영어. 아니 저게 뭔 뜻인지를 알아요. 마지막 방송 때 밴당했던 것만 알 것 같은데? 위? 밴? 위? 위? 스트리밍? 밴? 위 학고. 아니 학고 한글이구나. 우리 학고 한글이구나. 위 학고. Sorry, our English is wrong. 위 학고. wrong. 마지막 방송 때 밴을 당했다고? 금지당했다고 우리? 우리가 밴을 당했다고? 우리 그런 적이 없는데? 처음 보시는 분인데? 너희들은 차가워서 고마워. 내가 마지막 스트림에서 쫓겨났다는 건가? 쫓겨났다고? 오 마이 갓. Very sad. Oh my gosh. Welcome.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걸어 잠근 팀을 상대로 할 때에는 세트 피스와 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트 피스와 여기서 하던 세트 피스와 중거리 슛을 잘 활용을 하면 좀 더 쉽게 게임을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렇죠. 약간 좀 뭔가 되게 그랬는데 캠페인 같았어? 방심은 금물이다. 금물입니다. 금물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되고요. 자,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에요.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라운드 너희들은 차가워서 고마워. 내가 마지막 스트림에서 금지당했어. 그러니까 딴방에서 쫓겨났다는. 딴방에서 쫓겨났는데 우리는 안 쫓겨났다 이건 거 아닌가? 웰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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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이 같은 We are the 문장으로도 one who 여러 make 가지. it brighter days. So let's start giving. 됐어. 우리 하나야. 그럼 우리는 하나지 뭐. 어쨌든 별의 별걸 다 한다 내가 지금. 그라운드 안에서 이 피치 안에서 아까 하던 거 마저 할게요 일단. 아우 손에 손 잡고까지. 손에 손 잡고 발 잡고 어쨌든 그라운드 안에서 아까 횡패스 종패스 할 때 얘기했던 건데요. 어느 위치에서는 안정적으로 때로는 도전적으로 라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이렇게 나눠볼게요. 일단 라인을. 그러면 위험 라인입니다. 우리 지역 위험 라인. 우후! 여기 봐도 돼요. 여기는 안 나와요. 거기는. 이렇게 봤을 때요, 여러분. 안녕? 가위로 왜? 이렇게 봤을 때요. 빨간색은 위험한 부분이죠. 빨간색은 누가 봐도 위험하잖아요. 여기서는 안정적으로 안정. 영어로 해드려야 되나? 나가셨어? 나간 거 같은데 나가셨어. 나갔어. 에이씨. 서기분 왜 이렇게 귀여워? 뭐 방금 가위로 죽을 뻔했어요. 어쨌든 여기 뒤에서 가위 소리가 난다. 세상에. 예, 빨간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무조건 안정적으로 세이프로 하고요. 여기서는 점유를 목표로 우리가 공을 갖고 있는 점유를 목표로 여기선 도전적으로.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기서부터도 약간 점유 플러스 도전적으로 그래, 나와야지. 뭐 해도 되지. 그러니까 이게 크게 봐서 이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점유하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부터 점유가 도전이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닐까? 충분히 잡고 남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일단 저희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이고요. 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시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은 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은 이깁시다,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나라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 안 하고요. 단지 뭐 조별 1차전에서 안 좋은 모습 좀 보일 수도 있죠.
네. 밝기 낮추시면 돼요. 저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네요. 저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떠드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까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즐겁게 보시면 되고 혹시 축구를 잘 모르신다면 그냥 우리나라 선수들이 선전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축구를 보시면 충분히 우리 방송을 재밌게, 보면서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아마도 네. 잠깐만 그럼 언제 하지? 17일이잖아. 그러니까. 다음 그러니까 이틀 전에 업데이트야? 그래야지 좀 빡세지가 않으니까 한 다음 14일.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이 방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14일 날 저희 또 아시안컵 프리뷰 겸 리뷰 얘기 겸 노가리 겸 그림 겸 이것저것 다 겸 해가지고 올 거니까 그때 또 시간 되시면 와주시고요. 자, 나가시기 전에 팔로우 한 번씩 꾹 팔로우.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8시 금요일 오후 8시는 뭐야? 유튜브 업로드. 금요일 오후 8시 유튜브 업로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추천 봐주시고 부탁드릴게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는 파워스고 저는 소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삼이 들어왔다.